안녕하세요. 코비딕입니다. 오늘 날짜는 12월 12일 화요일이고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처음에는 차트 분석, 그 다음에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좀 더 논리적인 해석을 다뤄보고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제 매크로 분석까지 함께 보면서 최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부터 봐보겠습니다. 어제 비트가 최고점에서부터 4,000불 정도의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급락 당시에는 채널 상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었지만 오늘 새벽 시간에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때 발생했었던 갭을 다시 채워주는 움직임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현재 1시간 봉상으로 거래량 감소와 함께 RSI가 올라가면서 미약하게나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40K를 잘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당장 오늘 저녁부터 10시 반에는 CPI, 그리고 내일 저녁 10시 반은 PPI,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새벽에는 FOMC까지 주요 이벤트들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그럼 지금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의 데드라인을 37에서 38K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달에 비트가 계속해서 고점 돌파를 시도했던 자리가 38K 부근이기도 하고 또한 이번 10월부터 이어진 상승에 대해 피보나치를 찍어봤을 때도 37.7K가 0.38이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항이 돌파된 시점부터는 강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현재 코인글래스에서 오더북 현황을 봤을 때 실제로도 37K부터는 우주 방어급으로 매수벽이 쌓여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미들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50일 이평 또한 지난주 상승으로 인해서 37K까지 도달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51선 같은 경우 아주 강한 상승장 혹은 강한 하락장처럼 한 방향으로 추세가 강할 때 더욱더 확실한 추세선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21년 상승장 때도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지만 51선에서 확실하게 지지가 나와줬었고 반대로 작년 하락장 때도 중간중간 반등이 있긴 했었지만 결국 5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이 나와줬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채널의 상단 라인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20일 이평이 추세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40K 구간의 지지 여부를 계속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설사 40K가 뚫리게 되더라도 37K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상승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좀 빡시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평선은 정배열 상태로 예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아직은 넓은 관점에서의 장기 추세선 또한 돌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숏타점을 잡기보다는 그래도 눌림 롱으로만 대응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한편 차트적인 접근 외에 좀 더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온체인 데이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자료는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를 보여주는 오픈 인터레스트 차트인데요. 선물 미결제 약정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롱포지션과 숏포지션을 합친 데이터로 비트코인의 추후 가격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두고 상황에 따라 참고를 하는 편인데 이게 물론 100%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해당 그림처럼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한 후에 캡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오픈 인터레스트 차트를 보면 현재 미결제 약정수가 지난 1년 동안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22년 4월에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결제 약정수가 과열 구간에 진입한 적이 있었는데 차트를 보시면 미결제 약정수가 과열 구간에 진입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격이 급락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22년 11월이나 올해 8월에도 미결제 약정수가 과열된 이후에는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제일 중요한 현재 12월 같은 경우도 미결제 약정수가 이전 최고치였던 22년 10월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조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무지성으로 아무 자리에서나 롱을 잡는 건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수익권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중에 무려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치는 이전 상승장 때를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재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더 존버하려는 홀더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몇 년씩 물려있던 분들 혹은 단기 투자자들은 고점으로 간주해서 탈출하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온체인 데이터 외에 거시경제를 통한 매크로 분석도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CPI부터 FOMC까지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저녁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3.1%입니다. CPI는 올해 6월 달에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3%대를 매월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다행히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괴롭혀오던 높은 물가는 어느 정도 한풀이 꺾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3%대 물가지수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매우 높다고 체감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는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한편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번 달 있을 FOMC 같은 경우 CME의 예상치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98.4%, 즉 거의 확실하게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FOMC 같은 경우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쟁점이 되기보다는 금리 결정 이후에 있을 연설에서 내년 시장에 대해 비둘기냐 매파냐 어떤 쪽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한편 그 외에도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즉 PCE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아직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최고 수준으로 유례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조차도 물가 상승률은 최대치가 2.4%를 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내년에 금리가 좋아질 거라고 보기에는 현재 흘러가는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됐고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명확하게 금리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렇게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고용지표나 물가지수는 계속 안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있는 중이고 경제 상황과 금리의 방향이 계속 모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연준의 주요 결정자들 또한 지금 시장의 상황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급한 불만 끄면서 계속 단기적인 대응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재작년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전쟁까지 굳이 표현하자면 천재지변이라고 할까요? 경제학 이론에 따른 정상적인 대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연준 또한 시장을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매달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단기적인 데이터에 의거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다가올 12월 FOMC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리는 동결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번 FOMC 결과를 단기적인 매매 소스로서 참고하고자 한다면 당장의 금리가 동결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파월이 연설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